안녕하세요. 열과 에너지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실린더에 이산기체가 들어있고요. 이산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를 2분의 1배로 감소시켰거든요. 이때 이산기체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연력학 1법칙이거든요. 연력학 1법칙은 Q는 델타 U 더하기 W로 쓸 수 있고요. 이때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 W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식을 살짝 변화시키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 온도 변화로 바꿔 써주시고 그 다음에 1은 압력에다가 델타 V 부피 변화를 곱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들 이 연력학에서는 이 공식을 써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 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에 비례한다는 이산기체 상태방정식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기억, 니은, 디귿을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볼게요. 기억이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받는다 라는 소리는 뭐냐면 부피 변화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이 피스톤이 바깥쪽으로 움직여서 부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1번의 상황에서처럼 이 피스톤이 안쪽으로 움직여서 이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실린더 같은 경우는 부피가 2분의 1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력학 1법칙에 적용을 해주시면 이를 받았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0보다 작을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띠게 될 거고 1도 역시 마이너스 값을 띠면서 이를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이산기체는 무슨 과정이라고 했냐면 온도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등온이거든요. 따라서 온도 변화가 0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0이면 역시 내부 에너지 값도 0이에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내부 에너지 변화 자체가 0,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니 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외부의 열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Q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부 에너지 변화는 0, 그 다음에 W는 마이너스, 그럼 Q는 마이너스 값이죠. 0보다 작은 값입니다. 이때 우리는 Q가 플러스이면 열을 흡수한다, 마이너스이면 열을 방출한다 라고 말하는데 Q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을 방출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혹시라도 이 문제상에서 압력의 크기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 T를 일정하다가 둬. 근데 부피는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V는 감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T인데 T가 일정해.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되었다는 소리냐면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 압력은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압력을 물었다면 압력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실린더 안에 이산기체가 들어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피스톤 2의 질량이 M짜리인 물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산기체에 Q를 서서히 가했더니 피스톤이 H만큼 더 올라가서 EH인 지점이 있게 되는 거고요. 역시 피스톤 위에는 질량이 M짜리인 물체가 놓여 있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산기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먼저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등압과정, 등적과정, 등온과정, 단열과정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 그림에 있는 상황은 무슨 과정이냐면 등압 과정임을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등압이라고 하는 건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등압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피스톤 위에 뭐가 올려져 있었냐면 물체 M자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mg만큼이니까 이 물체가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존재할 거예요. 그쵸? 거기에다가 당연히 이 피스톤 바깥 부분에는 외부의 기체가 존재할 텐데 외부에 있는 기체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대기압이라고 했거든요. 늘상 대기압은 일정하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기압에다가 물체가 누르는 힘을 더한 만큼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을 가하고 나서 피스톤이 EH인 지점으로 여기로 올라갔어. 그런데도 질량도 그대로 존재하고
대기에 존재하는 기체들도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피스톤이 올라가고 나서도 대기압과 물체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 동시에 똑같은 크기만큼 작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동안에 압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억번 내용이에요. 기억번 보시면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스톤이 EH인 지점에 올라가고 나서도 압력이 일정함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의 한일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피스톤은 원래는 H인 지점이 있었는데 EH인 지점으로 올라가면서 이만큼의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실린더 안에 있는 이상기체가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기체가 한 일을 누가 받냐면 바깥쪽에 있는 공기들이 받아.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대기가 일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대기에 있는 기체들에게 일을 했구나라고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피스톤 바깥 부분에는 기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질량이 M짜리인 물체도 있잖아. 그래서 이 물체의 위치를 얼만큼 바꿨냐면 H만큼 바꿨어. EH에서 H 빼면 요 H만큼 남잖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물체의 위치가 H만큼 변했으니 결과적으로 mgH만큼의 일을 이 물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실린더 내부에 있는 이상기체가 요만큼의 부피가 변하는 동안 한 일은 외부에 있는 기체가 일부 받고 질량이 m짜리인 물체가 일부 받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니은번을 보시면 외부의 한 일은 mgh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mgh는 질량에 관한 것만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m짜리인 물체가 받은 일이고 거기에다가 기체가 받은 일도 있겠죠. 외부에 있는 기체가 받은 일도 있기 때문에 물체와 기체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실린더 내에 있는 이상기체에 Q만큼의 열을 가했어. 이만큼의 Q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기체가 일도 하고 있거든요. 내부 에너지 변화에다가 1의 값을 더해야 Q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디귿이에요.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역시 단열된 실린더에 이상기체가 들어있고요. 이 이상기체의 처음 부피는 V0였는데 이 V0만큼으로 부피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말미에 보시면 이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이 실린더가 단열 팽창 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열 팽창이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연력학 제1법칙 한번 쓰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단열 팽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열 열이 0인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일은 감소하게 될 거고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 일은 증가하게 되는 관계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을 더한 값이 0이 되어야만 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우리가 다시 온도 변화라고 쓸 수 있고 일 같은 경우는 압력에다가 델타 V를 곱한 값인데요. 부피가 증가해서 이 부피 변화가 플러스 값이 나온다면 반대로 온도 변화는 마이너스, 온도가 감소해야 하고요. 부피가 감소한다면 반대로 온도 변화는 증가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번, 나에서 이상기체의 압력을 물어봤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은 이 단열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했음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부피가 증가했다는 건 1, 2, 플러스 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이 플러스면 반대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당연히 마이너스이겠죠.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걸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으니 부피 증가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도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하니까 온도도 감소해서 T에다가 감소 표시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온도인데 이때 온도가 감소하려면 압력이 감소해야만 결과적으로 곱한 값이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때 압력과 부피가 곱한 값이 일정하다고 치면 부피가 2배 증가하면 반대로 압력은 2배, 2분의 1배가 되어야 해.
그래야 곱한 값이 같아지겠죠. 또는 이 부피가 3배가 되면 압력은 3분의 1배가 되어야 곱한 값이 일정하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야. 온도가 감소해야 되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압력이 2배가, 아니, 부피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압력은 딱 2분의 1배가 되어야 할까? 그쵸? 이 2분의 1배보다 조금 더 감소를 해야겠죠. 그래야 온도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번 보시면 부피가 2배 증가했다 해서 지금 압력이 0.5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0.5배보다 더 아래여야지. 그래야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최종적으로 온도니까 그게 감소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억번 아니에요. 니은번 볼게요. 가에서 나 과정에 보시면 이산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 일을 한다라는 내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열 과정에서 얘는 지금 일을 했어요. 일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이거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가가 내부 에너지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디귿번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요. 자, 다음 4번입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 내용입니다. 플라스크에 주사기를 달아놓고요. 이 주사기에 있는 피스톤을 이제 잡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스크 내부에 구름이 형성이 될 텐데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글을 잘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설치를 하고 나서 주사기의 피스톤을 뺄 텐데 손으로 빠르게 당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에 의해 이 연력학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피스톤을 빠르게 잡아 당긴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단열 과정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뭔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건 열 출입이 쉽게 일어날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열 출입 없이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플라스크 내부에는 이산기체가 들어있을 건데 이 주사기의 피스톤을 빠르게 잡아 뺍니다. 그렇다는 건 플라스크 내부에서 느끼기에 이산기체들의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일까 감소하는 과정일까? 그저 주사기의 피스톤을 잡아 뺐으니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열 팽창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단열 팽창 과정과 관련된 연력학 1법칙을 설명드릴 텐데 Q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라고 써주시면 되고 얘는 단열이니까 당연히 Q가 0입니다. 그리고 팽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델타 U와 W를 우리가 다르게 써주면 델타 U 대신에 온도 변화로 바꿔주시고 W를 P 델타 V로 바꿔 써주시면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니까 델타 V가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1도 플러스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고요. 온도 변화도 마이너스거든요. 온도 변화가 마이너스라는 건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열 팽창 과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해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에 비례해 라는 이 공식을 하나 더 알고 있거든요. 이 공식을 통해 압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단열 팽창 과정에서 부피는 증가했어요.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는 반대로 감소합니다. 여기에다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최종적으로 온도인데 온도가 감소할 거야. 그런데 부피가 증가해. 그럼 반대로 압력은 감소함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압력은 감소합니다. 기억번이요. 기억에 의해 플라스크 내부 공기가 내부 공기의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피가 증가할 때 온도는 감소하고 압력은 감소한다라는 거 조금 전에 체크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역시 같은 과정에서 내부 공기는 외부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사기를 빠르게 잡아당기면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니은은 플라스크 내부 공기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뿌옇게 흐려지는 것 자체는 온도가 감소하면서 냉각되었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온도가 감소하였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열 Q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부피가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압력과 부피에 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등압 과정임을 파악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압력이 이렇게 일정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물론 이 그래프에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 팽창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과정이 되어 있으니까 부피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이상기체에는 지금 등압 팽창하고 있는 연력학 과정이 진행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압력 부피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쵸? 이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곧 1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 구하는 공식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압력은 일정한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건 이 가로축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면적은 1임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력학 법칙 한번 쓸게요. 연력학 법칙 Q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W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면적 한번 구해보면 P0에다가 부피 변화가 지금 V0만큼 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면적의 크기는 P0, V0임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P0, V0를 W 자리에다 대입해. 그럼 델타 U 그대로 써주고 P0, V0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델타 U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 빼기 결과적으로 P0, V0 이만큼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상기체의 상태를 A에서 BC 과정으로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과정을 A에서 B과정, 2과정을 A에서 C과정으로 구별하고 있고 A에서 B과정에서도 흡수한 열은 Q, A에서 C과정에서도 흡수한 열은 Q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우리가 1과정이랑 2과정으로 나눠서 연력학 상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A에서 B과정부터 보겠습니다. A에서 B과정 잘 보세요. 지금 가로줄로 일정하거든요. 얘는 뭐가 일정한 경우냐면 압력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등압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등압 팽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과정도 이름이 뭔지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세로줄이에요. 얘는 부피가 일정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등적이라고 하시면 되고 등적 과정이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라서 온도도 따라서 증가해. 그래서 등적 가열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 연력학 과정을 파악했으니 이제 연력학 법칙에다가 적용을 하도록 할 텐데 먼저 1번 A에서 B 과정입니다. 이때 흡수한 열은 Q라고 되어 있고요. Q는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일부는 일을 할 겁니다. 지금 A에서 B 과정은 등압 팽창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이 플러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온도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고도 아실 수 있으나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압력은 일정하다 했으니 P는 일정. 그리고 팽창이니까 부피 증가 이렇게 표시하시고 나면 결과적으로 온도도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온도 변화가 플러스니까 온도 변화에 비례하는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역시 플러스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열을 흡수했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과정은 흡수한 열을 내부 에너지 변화와 1로 나눠 가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과정이요. 2번 과정은 A에서 C 과정입니다. 얘도 역시 Q만큼의 열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Q만큼의 열을 가지고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거고 일부는 뭐 일을 하던가 하겠지. 근데 값이 다를 거니까 그냥 다시 프라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번 과정 같은 경우는 등적이에요. 뭐가 0이에요? 등적이면 부피가 일정하니까 델타 V가 0이거든. 부피 변화가 0이면 1도 0입니다. 따라서 이 2번 과정에서는 Q만큼의 열을 흡수하면 그 흡수한 열을 모두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만 쓸 거예요.
그래서 흡수한 열을 모두 다 온도 변화에만 쓰니까 얘는 온도가 증가하는데 왕창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우리가 피부에 있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공식에 의해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는구나, 이 원리가 적용이 가능하고요. 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Q가 온전히 내부 에너지로만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B와 C에서 이상기체의 온도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도가 둘 다 증가하는 건 맞아. 그러나 1번은 Q만큼의 열을 흡수해서 일부 내부 에너지로 변화되고 일부는 일을 하거든 열을 나눠 먹어. 그러나 2번 과정은 Q만큼의 열을 흡수해서 그걸 온전히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써요. 그래서 B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온도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2에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에서는 흡수한 열을 모두 다 내부 에너지로만 변화시킵니다. 왜냐면 등적이라서 1이 0이니까 그래요. 맞는 내용. 그 다음에 D급번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부피 변화를 보시면 되는데 1에서는 부피가 변했어. 그래서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2는 부피가 안 변했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린더 속에 역시 압력이 P제로인 이상기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열을 가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상기체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그래프 잘 보세요. 세로축 온도로 되어 있고요. 가로축 부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온도의 변화와 부피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3V0였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를 통해 3V0에서 4V0로 부피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파악하세요. 온도 처음에 3T0인데 얘도 역시 4T0로 온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압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일정한지를 파악해 볼게요. 이때 압력은 우리가 쉽게 뭘 가지고 파악할 수 있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피를 먼저 보시는데요. 부피가 몇 대 몇으로 증가하냐면 부피의 비가 3대 4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피가 3대 4가 되는 동안에 온도도 역시 증가하는데 온도도 몇 대 몇이 되냐면 똑같이 3대 4가 될 거라고요. 근데 잘 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인데 부피 증가하는 거에 따라 온도도 같이 증가를 했어. 그런데 둘이 비율이 똑같다. 그렇다는 건 압력이 뭐 했다는 소리게? 압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일정한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피 증가량의 비율과 온도 증가의 비율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부피 증가하는 동안에 온도도 증가하는데 비율이 똑같이 증가했으므로 압력은 일정하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이 기체의 처음 압력은 P0라고 했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P0인 거야. 그래서 등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이상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이상기체가 외부의 한 일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을 어떻게 구하시냐면 압력에다가 델타 V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얘는 압력이 P0였고 등압이니까 끝까지 압력은 P0야. 여기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하시면 되는데 부피 낮은 부피는 4V0, 처음 부피는 3V0거든요. 결과적으로 부피의 변화가 V0야. 그래서 일의 크기는 P0, V0라고 하시면 됩니다. 니은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3분의 4배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도가 3대 4이므로 내부 에너지도 역시 3대 4의 비율로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3분의 4배로 증가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역시 실린더에 이상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상태가 A에서 B, B에서 C 과정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때 이 실린더의 부피는 V0에서 0.5V0 되었다가 다시 V0로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A에서 B 과정은 등온 과정, B에서 C 과정은 등압 과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A에서 B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A에서 B 과정은 등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연력학 1법칙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열의 흡수 방출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얘는 지금 등온입니다. 등온이라는 건 뭐가 0이란 소리예요. 그쵸? 온도 변화가 0입니다. 온도 변화가 0이면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도 0이거든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0으로 없어져. 그럼 Q는 오로지 1에만 의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쵸? 부피가 V0에서 0.5V0로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1이 마이너스야. 부피 변화가 0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1이 마이너스면 Q도 역시 마이너스고요. 얘는 열을 방출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온이니까 A에서의 온도를 T라고 했으면 B에서의 온도도 T라고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요. B에서 C 과정은 등압 과정이래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한번 써볼게요. 다르니까 그냥 프라임 이렇게 표시 한 번씩 하겠습니다. 값을 다르다는 의미로 그냥 프라임을 써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와 W의 변화, 그 다음에 Q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얘는 등압이에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쓸게요. 등압이니까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부피가 0.5V0에서 V0로 증가하고 있거든. 부피 증가하니까 온도 따라서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부피가 증가했으니 일은 당연히 플러스 온도도 증가했으니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 열도 플러스. 그래서 B에서 C 과정은 열을 흡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실 게 뭐냐면 A에서 B로 갈 때 E를 받았죠.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V0에서 0.5V0로 부피가 줄었어요. 그런데 B에서 C 과정으로 가면서 부피가 다시 V0로 증가한 거예요. E를 하죠. 이때 A, B 과정에서 일을 받은 것과 B에서 C 과정에서 일을 한 양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문제를 틀리게 될 원인일 거예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력학 과정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는 세로축에다가 압력 쓰시고 가로축에다 부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A에서 B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등온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다 등온선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등온선 같은 경우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늘상 같은 지점을 연결해 놓은 거, 이걸 우리가 등온선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등온 과정은 이 등온선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데 A에서 B 과정이 지금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니까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시면 A에서 B 과정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 지점에서의 부피가 V0, 그 다음에 B 지점에서의 부피가 0.5V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고요. 이게 등온이야. 그 다음에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니까 그냥 가로로 일자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등압 과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B 과정에서 부피 0.5V0였다가 다시 부피가 V0로 변하는 과정, 이 가로로 일정한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고요. 이게 C가 되는 거예요. B에서 C 과정이요. 그럼 이때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1을 어떻게 구하냐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A에서 B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요 곡선 아랫부분 요만큼이 받은 1의 양이에요. 색깔 한 번만 바꿀게.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에서 일을 한 양은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요 사각형 있잖아. 요 사각형의 면적이 일을 한 양입니다. 따라서 A에서 B 과정에서 일을 받은 거랑 B에서 C 과정에서 일을 한 양이 다르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 볼게요. 자, 기억번 봅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에서 B 과정은 등온입니다. 온도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절대 온도는 C일 때가 A일 때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온도가 증가하기는 합니다. 일단 A에서 B 과정은 둘 다 온도를 T라고 놨어요.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은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도 같이 증가하는데요. 지금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2배 증가했으니까 온도도 2배 증가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보다 C가 2배 온도가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요. B에서 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A에서 B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 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한 일에다가 내부 에너지 변화를 더한 게 한 흡수한 열량이야. 그런데 우리 그냥 1만 한번 비교해 볼게. 그냥 1만. A에서 B 과정의 아래 면적.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의 아래 면적. 이렇게 1만 비교해도 B에서 C 과정에서의 일이 더 커. 그쵸? 따라서 A에서 B 과정은 일을 받기만 했고 그 양이랑 B에서 C 과정은 일을 하기도 했고 내부 에너지가 변화되기도 했어. 다시 말하면 이 B에서 C 과정은 내부 에너지 변화도 있고 W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B 과정은 그냥 일을 받았으니까 W만 있는 거야. 근데 애초에 이 일만 비교했을 때 B와 C 거가 더 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도 당연히 B와 C께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에서 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A에서 B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더 크다라고 말한 C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있는데요. 가해 상황이랑 나해 상황의 그림을 먼저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해 상황을 보시면 내부에 있는 이상기체의 압력의 크기가 P0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도 P0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톤이 지금 현재 이상기체가 작용하는 압력과 외부에 있는 대기압의 크기가 같아서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리에다가 이제 질량 M짜리 물체를 매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을 받치면서 이제 피스톤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부피가 처음에는 V0만큼이었는데 부피가 1.5V0만큼으로 증가한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외부에 있는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여전히 P0임은 같으나 어쨌든 나 상황에서 이상 기체의 압력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압력의 크기를 그냥 P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 보시면 이 피스톤의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피스톤의 면적은 S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은 뭘 체크하시면 되냐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 물체가 내려오면서 손바닥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피스톤이 최종적으로 정지해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무슨 원리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되냐면 손이 받치는 힘이 0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형 상태의 힘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 그림에서 어떻게 평형을 이루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체크해봐. 그럼 일단 물체가 이 피스톤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물체의 중력만큼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기체들이 이 피스톤을 밀어 올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크기가 P0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체들이 밀어 올리는 힘이 이렇게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외부에 있는 기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이상 기체들은 이 피스톤을 아래쪽으로 밀 거예요. 그래서 이상 기체들이 미는 힘 아래쪽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나에 있는 피스톤은 지금 현재 정지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피스톤을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안쪽에 있는 이상기체가 피스톤을 아래로 미는 힘 더하기 그 다음에 물체가 잡아당기고 있는 힘을 더한 값과 같다라는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물리량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게 있죠. 우리는 기체가 작용하는 힘을 명확히 구하기가 애매해서 압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데요. 압력 구하는 공식은 뭐였냐면 면적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힘에 대하여 정리하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시면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걸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기체가 이 피스톤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압력의 크기는 P0니까 P0에다가 피스톤의 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0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스톤, 이 실린더 내부에 있는 이상기체가 아래로 피스톤을 미는 힘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상기체의 압력을 우리가 P라고 했으니 P에다가 역시 피스톤의 면적 S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상기체가 미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이 피스톤을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물체의 중력만큼일 테니까 mg라고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뭐에 따라 정리하시냐면 P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P는 뭐냐면 내부에 있는 이상기체들이 피스톤을 아래로 미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시면 P0S 빼기 mg에서 S로 나눠주시면 P0 빼기 S분의 mg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기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에서 압력은 이상기체의 압력은 P0 빼기 S분의 mg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가에서 나 과정에서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피가 원래는 V0였는데 1.5V0로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할게요. 지금 이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열 출입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열을 흡수한다거나 방출한다는 표현이 없고 지금 현재 이 실린더는 단열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히 열을 공급한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가에서 나 과정은 단열 과정임을 생각할 수 있고요. 단열이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열 팽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열 팽창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가에서 나 과정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 2분의 1 P0V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뭐의 크기와 같냐면 1과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니까 1이 플러스라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의 크기가 1과 같은 건 알겠어. 그럼 이때 이 1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단열 과정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압력 부피라고 그려주시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등압이나 등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주잖아. 근데 단열 과정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였냐면 등온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등온선과 등온선 사이를 이렇게 곡선으로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단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에서를 A 상태, 나에서를 B 상태라고 한다면 A에서 B 과정, 이게 바로 단열 과정이라고요. 이때 A에서의 부피를 2분의 1 V0, 아니네, 그냥 V0네, V0. 그 다음에 B에서의 부피를 1.5V0라고 한다면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은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A일 때의 압력의 크기가 P0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디귿선지에 나온 2분의 1 P0 V0는 얼만큼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등압 과정일 때 빨간색으로 한번 쓸게. 등압 과정일 때 요 아랫부분의 면적이 2분의 1 P0 V0야. 하지만 단열 과정일 때는 우리는 이 곡선 아래 요만큼만 면적이 필요하거든. 요게 1의 양이거든. 따라서 2분의 1 P0 V0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곡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열 과정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입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A로 순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A, B 과정은 등압이라고 되어 있고 B, C 과정은 등적이고 C 과정은 등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각각의 과정에서 뭐 부피 변화나 온도 변화에 따라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를 연력학 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A에서 B 과정입니다. A에서 B 과정은 등압 과정이라고 문제 상태에 주어져 있고요. 등압 과정에서 우리가 첫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 등압이니까 압력이 일정하고 A에서 B 과정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부피가 증가하거든요.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로 바꿔 써주시면 되고 이때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면 부피랑 관련 있는 거 1이었거든요. 1이 플러스 값임을 파악하고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 변화에 비례하는 거 내부 에너지도 역시 플러스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니까 Q도 플러스라서 A에서 B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이에요. B에서 C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이고요. 그래프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등적 냉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이 공식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 부피 일정한 거 두시고 압력 B에서 C 과정이니까 그래프 아래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압력 감소합니다. 따라서 온도도 감소하겠네요. 이걸 토대로 똑같이 연력학 1법칙에다가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Q는 델타 U 더하기 W를 써주시고 얘는 지금 BC 과정이 등적이에요. 부피 변화가 0이거든요. 그럼 뭐가 따라서 0이냐면 1이 0입니다. 결과적으로 열량은 모두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만 전환되는 거 생각해 주시고 이 경우에는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Q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열을 방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AB 과정과 서로 다름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냥 프라임 표시해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A 과정은 등온 이거든요. 그래서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식 써주시고 얘는 등온이니까 온도가 일정한 경우예요. 근데 C에서 A 과정은 그래프 왼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부피가 감소합니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해야 해. 그러면 압력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Q는 델타 U 더하기 W를 써주시면 되고요. 역시 다른 걸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2'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 변화가 0이거든. 그래서 뭐가 따라서 0이냐면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열은 뭐에만 관여할 거냐면 1에만 관여하는 거 알 수가 있고 C에서 A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열이 마이너스라서 역시 열을 방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 과정에서만 열을 흡수하고 BC와 CA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B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은 EP0, V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B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AB를 기준으로 쭉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면적을 전체적으로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피 변화량은 V0만큼이니까 EP0, V0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C에서 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C에서 A 과정은 조금 전에 등온인데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할 때는 이를 받는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을 받았기 때문에 1이 마이너스 값이고 1이 마이너스 값이라서 Q도 역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열을 방출한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D급번이요. AB 과정에서 증가한 내부 에너지는 BC 과정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A와 C의 온도를 보세요. 누가 더 큰가요? 그쵸. A와 C는 등온이라서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A의 온도와 C의 온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A에서 B로 갈 때 온도가 한번 증가했어요.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한번 감소하거든요. 이때 변한 온도 변화량이 A에서 B로 증가하나 B에서 C로 다시 감소하나 그 크기가 같습니다. 왜냐면 A와 C가 등온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A와 C가 온도가 똑같으니까 이만큼 온도 변화나 이만큼 온도 변화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AB 과정과 BC 과정에서의 온도 변화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기체의 압력이 EP0이고 부피가
V0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기체가 압력이 P0인 상태로 변한답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과정이 1번은 단열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등온 과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때 여러분들은 압력이 변함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할 건지, 연력학 1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보시면 단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에서 Q가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와 2를 더한 값이 0이어야 하고, 이 1번 과정은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1이 플러스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서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써주시고, 부피가 증가할 때 온도는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 압력도 감소하는구나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래프에서 이미 압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등온 과정이거든요. 등온일 때는 Q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Q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W라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등온이니까 온도 변화가 0이에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Q는 곧 W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역시 부피가 증가하니까 일을 하는 과정이라서 Q가 W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을 흡수하네 라고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얘는 지금 등온이잖아.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근데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 반대로 압력은 감소하는구나를 체크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1에서 온도가 내려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외부의 한 일은 S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건 1이라고 했잖아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S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 일이 S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은 2에서 흡수한 열량은 1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2에서 흡수한 열량은 1과 같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프라임 표시해 줄게요. 1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역시 1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열 과정에서는 Q가 0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1의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데, 1의 크기는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면적이 1과 2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를 체크하기 위하여 V1과 V2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부피 변화가 누가 더 컸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한번 보세요. 물론 감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내부 에너지 변화가 1과 같을 때랑 열을 흡수하면서 일을 할 때랑 당연히 열을 흡수하면서 할 때가 더 크겠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보시면 원 과정에서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결과적으로는 감소해. 그런데 나에서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일정하거든. 그렇다는 건 압력이 2분의 1배가 되면 부피는 2배가 되었단 소리예요. 그래야 곱한 게 일정하잖아요. 하지만 가의 경우로 다시 오시면 압력이 2분의 1배가 되었다고 해서 얘는 부피가 2배가 되면 될까? 그쵸? 아니에요. 얘는 곱하면 그럼 일정해 버리잖아. 근데 가에서는 온도가 결과적으로 감소해야 되니까 압력이 2분의 1배가 되면 부피는 2배보다 조금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곱한 값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걸 통해 V1이랑 V2를 비교했을 때 곱한 값이 일정한 V2가 더 크겠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번에서의 이 면적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2에서 흡수한 열량도 1과 같고, 1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 값도 역시 1과 같은데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 2가 더 크다고 한 디귿번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요.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이상기체도 A, B, C, A 과정으로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프를 잘 봐주시면 이 그래프의 세로축은 압력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축은 온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압력 부피 그래프와는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압력 부피 그래프로 한 번씩 변환을 시켜주시는 게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좀 어렵겠지만 한번 변환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A부터 우리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A에서는 부피가 얼마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냐면 문제상에 A에서 부피가 V0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같은 경우는 P0와 3P0 사이를 변화하고 있으므로 P0와 3P0를 표현할게요. 그리고 A를 어디에다 표시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A를 표시하고 부피에다 V0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다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AB 과정은 지금 현재 온도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등온이거든요. 등온에서는 여러분들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지금 현재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압력이 3배 증가할 때 부피는 반대로 3분의 1로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곱한 값이 일정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A를 오른쪽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A에서 B 과정은 등온이니까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때 부피는 몇 배 감소할 거냐면 압력이 3배 증가했으니까 부피는 3분의 1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3분의 1 V0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이에요. B에서 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이거든요. 이 등압 과정도 마찬가지로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한데 한데 온도가 몇 배 증가했냐면 온도가 T0에서 3T0로 3배 증가했어. 그러면 뭐가 3배야? 그쵸. 부피도 3배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B의 C 과정은 등압으로 가로줄 그려주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3배만큼 증가시켜서 여기가 C 지점인 거예요. 3분의 1 V0에서 V0로 되는 동안 부피 3배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은 부피가 3P0에서 P0로 줄었어. 3대 1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온도 봐봐. 온도도 역시 3T0에서 T0로 3대 1로 줄었어요. 그러면 압력이 3대 1일 때 여기도 PV는 델타 T 써볼까? 자, PV는 온도에 비례하는데 압력이 3대 1이야. 온도도 3대 1이야. 그러면 여기에 부피는 관여해 안 해? 그쵸? 관여 안 하죠. 부피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C에서 A 과정을 등적 과정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래프가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기가 이제 쉬워집니다. 가해 상태를 보시면 부피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에서 A 과정 등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똑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내부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에 비례해. 근데 A와 B는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그 다음에 D급본 보시면 AB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1은 3분의 4 P0 V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B 과정을 볼게요. AB 과정은 지금 현재 등온 요 과정입니다. 빨간색으로 쓸게요. 요 과정인데요. 요 과정에서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1을 받은 게 맞아. 그리고 이때 그 받은 1은 요 아랫부분에 요 면적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 3분의 4 P0 V0라고 했거든. 3분의 4 P0 V0는 얼만큼이냐면 이 두 개의 압력 3P0에다가 이만큼 요 사각형 있잖아요. 요 사각형의 면적이 3분의 4 P0 V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요 등온 과정, 요 아랫부분 요만큼만 알고 싶은 거잖아. 요만큼의 면적은 큰 사각형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3분의 4 P0 V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운선은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2번에서 여러분들 3분의 4 P0 V0 그게 어디 면적이냐면 요 세로, 요 가로, 요 세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 보이니? 네,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3분의 4 P0 V0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곡선이 좀 들어간 부분을 면적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4 P0 V0보다 작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이상기체로 작동하는 열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가 1, 2, 3, 4의 과정을 거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타나 있고
오른쪽 표는 1, 2, 3, 4 과정에서 일의 크기와 내부 에너지 크기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1번 과정 보시면 일의 크기는 있으나 내부 에너지의 크기 변화가 없네요. 이때 여러분들 일 같은 경우는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는 거, 이걸 체크하시면 좋겠는데 1번 과정 보시면 내부 에너지 크기가 0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온도 변화가 0이거든요. 그래서 1번 과정은 등온 과정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 우리가 연력학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력학 법칙은 Q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W로 구할 수 있는데 등온은 내부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Q는 W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열은 오로지 1에만 관여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의 크기가 42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20라고 표시해 주시고, 이 원 과정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부피가 커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이 플러스면 열도 플러스겠죠. 그래서 420만큼을 흡수했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과정은 열 흡수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번 과정 봅니다. 2번 과정은 1의 크기가 0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이 0이면 부피 변화가 0이라는 소리고요. 부피 변화가 0이면 우리는 등적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2번에다가 등적이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얘는 Q는 오로지 뭐만 남냐면 이거 Q1이라고 놓고 우리 구별을 위해서 여기서는 Q2라고 놓을게요. 이 과정에서는 Q가 결국 뭐에만 관여하냐면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관여를 할 겁니다. 왜냐면 1이 0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2번 과정 보시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감소해. 그렇다는 건 온도 감소하겠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일 거고 열 마이너스네요. 그럼 2번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하는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과정 열 방출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3번 과정은 다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온 과정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 3번 과정 역시 등온 과정이니까 Q는 1에만 관여한다 라고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지금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부피가 감소하는 거거든. 그래서 1이 마이너스라서 Q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3번 과정에서 열을 방출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과정 보는데요. 4번 과정에서 1이 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등적 과정이겠죠. 등적 과정일 때는 Q는 내부 에너지에만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르다를 표시하기 위하여 프라임 표시 이렇게 자꾸 숫자 붙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때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커지면 온도도 커집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 Q도 플러스, 그럼 열을 흡수하겠네요. 4번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력학 과정을 체크하셨으니 이제는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3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내부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시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순환 과정이 1, 2, 3, 4를 이렇게 한번 순환을 하면 최종적으로 전체 순환에서 전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여야 하게요? 그쵸. 전체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같은 지점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같은 지점으로 같은 온도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0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1번과 3번 선은 등온선이에요. 그런데 1번에서 2번 과정에서 320만큼을 지금 방출을 했어요. 그러면 등온선과 등온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4번에서도 역시 같은 에너지 크기만큼을 흡수해야 해요. 그래야 같은 등온선 사이에서 에너지 변화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그라미 기억의 크기가 320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2번 과정에서는 320를 방출하고 4번 과정에서는 320를 흡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맞았어요. 니은이요. 니은번은 이상기체의 기체 온도는 1에서가
3에서의 3분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과정을 보시면 1번 과정은 아까 등온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 과정은 등적이었고 3번은 등온이고 4번은 등적인데 이때 우리가 비교해야 할 온도의 지점이 여기 1번의 끝부분, 그 다음에 3번의 시작 부분 요 두 군데를 비교한다고 치자. 왜냐하면 1번이랑 3번은 등온선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냐면 1의 크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1번에서 등온 과정이었잖아. 그러는 동안에 일을 얼만큼 했냐면 1번에서는 4, 2, 제로만큼 일을 했대요. 그쵸? 근데 3번 과정에서는 일을 받았는데 일을 얼만큼 받았냐면 2, 2제로만큼 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네모칸 치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일의 크기는 뭐와 비례하는 값이냐면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해. 그 다음에 압력에다 부피 변화를 곱해. 이거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압력 1, 2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물론 지금 이 그래프에서 1번 과정에서는 압력이 감소하고 있고 3번 과정에서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기는 해. 그러나 그냥 평균 압력이라고 치면 어쨌든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해 압력에다 부피 변화를 곱해 그게 각각 420, 220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번이던 3번이던지 간에 증가한 부피 변화와 감소한 부피 변화의 크기는 같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체크할 수 있냐면 1번에서의 압력을 P1, 3번에서의 압력을 P2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압력의 크기 B가 2대 1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입니다.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이 공식인데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이 1번의 끝과 그 다음에 2번의 시작 부분 이 두 지점은 서로 무슨 라인이냐면 등적 라인이야. 부피가 일정한 라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압력과 온도가 비례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압력이 2대 1이라고 했거든. 그럼 온도도 2대 1이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1번 과정에서의 온도와 3번 과정에서의 온도가 압력비에 비례하여 2배 차이가 나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2대 1이라는 소리예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니은분 보시면 절대 온도는 1에서가 3에서의 2분의 3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2배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1번 과정과 3번 과정에서의 1의 크기를 통해서 압력비를 비교한 다음에 그걸로 온도비까지 체크하는 문제였어요.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입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열 효율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된 열 분의 1의 크기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열기관에서 일을 얼만큼 했느냐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일을 한 양은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주시면 돼요. 그런데 한 일은 1번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받은 일은 3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의 크기가 220만큼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흡수한 열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흡수한 열 지금 우리가 흡수 이렇게 두 개 적어놨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흡수한 열의 양은 420에다가 320를 더해주시면 720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분의 2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가 그림은 열기관이고요. Q1만큼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Q2를 방출하는 열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열기관 A와 열기관 B에서 이상기체의 상태를 압력 부피 그래프로 나타낸 모습이에요. 먼저 나에서 첫 번째 A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 방향의 열역학 과정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표시한 이 위쪽으로 가는 방향은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이면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보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역학 1법칙 Q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W가 0입니다. 따라서 Q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지금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위로 가니까 커지고 있어서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니까 Q도 플러스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이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등압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이 등압 과정에서는 Q는 델타 U 더하기 W를 그대로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니까 부피 변화가 플러스라서 1 플러스죠. 그 다음에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얘는 지금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온도도 증가하는 경우거든. 그럼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라서 열도 최종적으로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정에서도 역시 열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대각선 과정 볼게요. 이 대각선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지도 않고 부피가 일정하지도 않아. 압력도 감소하고 부피도 감소하거든요. 어쨌든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얘는 압력도 감소하고 부피도 감소하니까 온도도 감소하겠네. 따라서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부피 감소하니까 1 마이너스, 온도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마이너스, 그래서 Q도 마이너스. 이 대각선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번 순환할 때 열을 어디에서 흡수하고 어디에서 방출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비열기관으로 갈게요. 먼저 위로 가는 요 과정부터 볼게요. 이건 우리가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했거든요. 등적인데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열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로 방향 볼게요. 여기도 역시 우리가 왼쪽에서 했던 거랑 같습니다. 등압 과정인데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온도도 같이 커져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래로 내려오는 요 과정 볼게요. 얘도 등적은 등적이에요. 그래서 Q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관여하는데요. 얘는 지금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해. 근데 압력이 감소해. 그럼 온도도 감소해.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라서 열도 마이너스야. 그럼 이 과정에서 열을 방출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인데 왼쪽으로 가는 이 과정은 우리가 역시 등압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등압은 등압인데 얘는 지금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거든. 그럼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부피 감소했으니까 1 마이너스, 온도 감소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 그럼 Q도 마이너스, 여기 열을 방출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A와 비교를 해보시면 A는 흡수 2번에 방출 1번, B는 흡수 2번에 방출 2번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두 그래프에서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흡수한 열에서 방출한 열을 빼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주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으면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곧 전체적으로 한번 순환하는데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랑 B랑 봤을 때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니? 그렇죠. 당연히 누가 봐도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B가 일을 더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A랑 B에서 흡수한 열이 어때요? 그쵸? 흡수한 열이 둘이 똑같습니다. A도 요만큼 요 위로 올라가면서 가로로 가는 요 2번 흡수를 했고요. B도 똑같이 요만큼 흡수를 했어요. 요만큼. 그래서 흡수량은 같은데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냐면 B가 일을 더 많이 했잖아. 그렇다는 건 B가 방출을 덜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일을 더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미안해 자꾸 나와서
Q1은 흡수한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흡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둘 다 흡수를 2번 했기 때문에 같은 양만큼 흡수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 Q2는 방출한 열이에요. 방출한 열이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1의 크기가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1의 크기가 더 크다고 했어요. 흡수한 열은 똑같은데 1은 B가 더 많이 했으니까 방출은 A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열 효율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공급된 열 분의 1의 양을 해주시면 되는데 A든 B든 공급한 열의 양은 같다고 했어요. 그럼 1의 크기만 비교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1의 크기는 이 위 그래프에서 면적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누가 봐도 B가 사각형이니까 2배이잖아요. 그래서 열 효율은 B가 2배이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문제 풀 때 중간에 자꾸 어수선하게 해서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나서 왼쪽이 T1일 때, 오른쪽이 T2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가 시간적으로 더 후인지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딱 보시더라도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이 물과 잉크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반면에 T1일 때 그림이 좀 더 퍼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따라서 T1과 T2를 비교했을 때 T1이 더 시간이 지났을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연력학 2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연력학 2법칙은 무질서도의 증가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고 무질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별이 가능하면 질서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 구별이 불가능할수록 무질서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림 딱 보시더라도 T2일 때 그림이 물과 잉크가 좀 더 구별이 명확하고 T2 같은 경우는 T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왼쪽 같은 경우는 물과 잉크가 좀 더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질서도가 좀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번 보시면 T2랑 T1이랑 비교했을 때 왼쪽이 T1이거든. 그래서 T1이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무질서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T1일 때가 무질서도 더 큰 거 맞습니다. 좀 더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무질서도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연력학 1법칙이 아니라 연력학 2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열 효율이 0.2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열 효율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된 열 중에 얼만큼 일했는지를 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문제 말미에 보시면 이 열기관에서 AB 과정에서 열을 얼만큼 흡수했느냐라고 되어 있냐면 Q0만큼 흡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로 변하고 있는데 압력, 부피, 그래프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선 정말 친절하게도 A, B 과정, B에서 C 과정, C, D 과정, D에서 A 과정이 각각 등온 단열이라고 문제상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 과정부터 연력학 과정,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온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0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Q는 W라고만 표현할 수 있고요.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이 플러스라서 열 플러스입니다. 열을 흡수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때 흡수한 열의 크기가 Q0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입니다. 단열이거든요. Q가 0이에요. 따라서 B에서 C 과정은 내부 에너지와 W의 크기가 같고 부호는 서로 반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1의 크기를 우리가 구별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프라임에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AB 과정의 1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1이 플러스라서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이고 온도가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은 등온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도 역시 Q는 W라고 표현이 가능한데요. 지금 부피가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부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이 마이너스라서 Q 마이너스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 단열 과정인데요. 단열 과정 역시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는 0이라고 하시면 되고 D에서 A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W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온도가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는 등온이고 C, D도 등온인데 그 사이를 단열 2번을 하며 온도가 한 번은 냉각, 한 번은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은 단열 과정에서는 열 출입이 없으므로 A 과정에서 한 번 흡수, A, B 과정에서 한 번 흡수, C, D 과정에서 한 번 방출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일의 크기는 물론 요 사이의 면적을 구해주시면 그게 일의 크기인데 일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시면 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흡수한 열에서 방출한 열을 빼시면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 효율이 지금 현재 0.2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이걸 통해서 방출한 열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열 효율 구하는 거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 열 효율은 0.2인데 얘는 전체 공급된 열, 지금 Q0입니다. A, B 과정에서 한 번 흡수했거든요. 그리고 일은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전체 공급한 열 빼기 방출한 열로 구할 수 있어요. 방출한 열을 Q2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0.2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을 해결하시면 방출한 열의 크기 Q2가 0.8Q0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방출을 어디에서 하냐면 C에서 D 과정에서 방출을 하는 거예요. 기억 볼게요. 기억 보시면 C에서 D 과정에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0.2Q0라고 되어 있는데 0.8Q0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Q0에서 0.8Q0를 뺀 0.2Q0가 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BC 과정은 아까 단열이었어요. 단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A 과정도 역시 단열 과정이었거든요. 이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C는 여기야. 그 다음에 DA는 여기다. 여기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데 이거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같아요. 왜냐면 A, B 등온선이고 C, D 등온선이에요. 등온선과 등온선 사이를 한 번은 온도 내려갔다가 한 번은 온도 올라갔을 뿐이에요. 온도가 감소했느냐 증가했느냐의 차이지 온도 변화량의 크기는 등온선과 등온선 사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크다 아니고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ABC에서 한 일과 CDA에서 받은 일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ABC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 다음에 CDA는 아래에 있는 요 곡선이거든. 따라서 얘는 지금 한 일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ABC에서 한 일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D급입니다. 자, 다음 17번 얼음이 녹는 과정이거든요. 무질서도의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2법칙에 대한 내용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연현상은 비가역 현상입니다. 한번 진행한 건 되지만 역으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과정이고요. 무질서도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건 구별 가능한 상태에서 구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열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에너지의 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AC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이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림을 통해 설명드립니다. 가그림 보시면 이상기체가 A, B가 들어있고요. 그 사이에 고정된 금속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속판은 열 전달이 잘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B가 굉장히 고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B에 있는 열을 A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온도가 같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다에서도 어떠한 열이 공급되던지 말던지 간에 A와 B의 온도가 계속 같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금속판이구나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그림 같은 경우는 A 피스톤 위에 물체를 올려놓은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다는 B의 열을 공급하면서 A의 부피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 과정을 먼저 연력학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A는 부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이 공급됐다거나 열이 방출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부피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는 단열,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들고 있으니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A에서 일어나는 연력학 과정을 우리가 연력학 1법칙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단열이니까 Q가 0이에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 더하기 W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1이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입니다. 얘를 다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지금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부피 감소 표시하시고, 부피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서 온도는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압력과 부피가 곱한 값이 결과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 압력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부피가 감소할 때 압력이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는 연력학 과정을 보입니다. 그럼 B 볼게요. 지금 A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온도가 B에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가보다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적용을 하세요. B 같은 경우는 부피는 변함이 없어요. 일정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럼 뭐가 따라서 증가해? 그쵸? 압력이 따라서 증가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먼저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의 온도는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A의 온도는 나에서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압력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B의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B는 부피는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서 압력도 증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 압력이 더 큽니다. 그런데 가가 더 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니은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나에서 다 과정에서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Q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지금 B 쪽에 Q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B는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부피가 일정하거든. 그런데 이 B가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 A에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내부 에너지 증가할 거고, A에도 온도가 그대로 열이 전달되니까 A의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A는 부피도 커지고 있거든. 외부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에 공급된 열은 A의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B의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거기에다가 A의 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Q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Q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1까지 더해 주셔야 Q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이상기체가 A, B, C, A로 가는 과정 1과정이고요. A, B, D, A로 가는 과정이 2과정입니다. 이때 C에서 A 과정은 등온이라고 되어 있고 D에서 A 과정은 단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먼저 A에서 B 과정은 등압이에요. 연력학 과정 한번 볼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는데요. A에서 B 과정은 등압이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의해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거든요. 따라서 얘는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도 플러스 1도 플러스 열도 플러스, 그래서 AB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 또는 B에서 D 과정 둘 다 등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Q는 오로지 1이 0이기 때문에 내부의 에너지 변화에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B에서 C 과정이든지 B에서 D 과정이든지 간에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우리가 온도 변화를 살펴주시면 B에서 C도 B에서 D도 둘 다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해. 그런데 압력이 감소하고 있잖아. 그래서 온도도 감소하거든. 그럼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열도 마이너스. 따라서 BC, BD 둘 다 열을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은 등온이니까
등온일 때는 열이 모두 다 1로만 변환되는 과정이고요. C에서 A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 1이 마이너스라서 Q도 마이너스,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고, D에서 A 과정은 단열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에서 A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일을 받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기억 볼게요. 기억 보시면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C와 D예요. 이 C와 D 지점에 압력과 부피를 비교하시면 돼요. C와 D는 부피 값은 같은데 압력이 C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C가 온도가 높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방출한 열량은 BC하고 BD하고 비교하라고 했거든. BC 요만큼하고 BD 요만큼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등적 과정에서 열을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BC보다는 BD에서 냉각하는 온도 변화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BD 지점에서 열을 더 많이 방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C 과정에서 BD 과정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설명 틀립니다. 그 다음에 D급번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체가 한 번 순환할 때 그 한 일은 우리가 뭘 비교하면 되냐면 이 내부에서의 면적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ABC A는 요만큼이고요. ABD A는 요 큰 칸이잖아요. 그래서 1번 과정에서의 면적이 더 작아서 1번이 한 일이 더 작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D급번은 맞네요. 정답은 4번이요. 자,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열기관에서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A, B 과정은 등온이고요. C, D 과정은 단열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있는 조건 적용하시면 A, 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Q1입니다. 이 과정에서 Q1 흡수했대요. 그 다음에 B, 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 Q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Q2 방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흡수라고 문제상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A, B, C, D, A 과정이 각각 어떠한 연력학 과정을 거치는지 간단하게 물리량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A에서 B 과정은 등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등온은 온도 변화가 0입니다. 따라서 열이 모두 다 1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고요. 흡수한 열량의 크기는 Q1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했으니까 Q도 플러스라서 열을 흡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이에요. 등적이거든요. 등적일 때는 부피 변화가 0이에요. 그래서 이때 방출한 열은 Q2라고 되어 있으니 Q2라고 써주시고 일이 0이니까 이번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만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압력이 작아지고 있어서 온도가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의 크기를 더했을 때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름을 표현하기 위하여 프라임 표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열 과정에서 지금 부피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서 온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해 주시고, D에서 A 과정 등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Q가 Q2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Q가 모두 다 등적이니까 내부 에너지만 변화를 시킬 건데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프가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해서 내부 에너지 플러스 열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온도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AB 과정에서 열 흡수, DA 과정에서도 열 흡수예요. 흡수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방출은 BC에서 방출 1번 있고 그 다음에 CD에서는 열 흡입이나 방출은 없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열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한 일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그래프의 면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AB에서 한 일 빼기 CD에서 받은 일을 하면 요 가운데 있는 면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을 구하실 때는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 B에서 한 일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A에서 B는 등온이에요. 온도가 같습니다. 그러다가
B에서 C 과정으로 갈 때 온도가 한번 감소를 했어. 그런데 감소했을 때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C에서 D로 가면서 온도가 살짝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에 한 번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D에서 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온도 감소는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온도 증가는 D에서 A, 아니, C에서 D, D에서 A 두 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때 비교는 누구랑 누구냐면 BC랑 DA랑 얘네 둘의 내부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감소한 내부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증가는 두 번 했어요. 그런데 감소는 한 번 했거든요. 그 크기가 전체적으로 같으려면 DA가 더 작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열기관의 열 효율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은 Q 전체적으로 흡수한 열 중에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한 열 그대로 써주시고 1의 크기는 흡수한 열에서 방출한 열을 빼면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빼기 흡수한 열분의 방출한 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이 조건에서 Q1, Q2를 이미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흡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흡수는 두 번 했어. DA 과정에서 한 번 흡수, 거기에다가 Q1이 있지. 근데 방출은 Q2 한 번이잖아. 근데 식을 봐봐요. Q1분의 Q2라고 써 있어. 사실 이 열기관에서는 이 Q1 자리에다가 DA에서 흡수한 열의 크기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돼. 그걸 Q라고 쓰고 거기에다 Q1분의 Q2 요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분모가 더 큰 값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점점 커지면 이 분수 자체가 소수점이 더 작아지잖아요. 이거 지우고 좀 깔끔하게 쓸게. 분모가 Q1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수 자체가 값이 작아져요. 그러면 1 빼기 이 분수 자체의 값은 더욱 커지는 겁니다. 왜냐면 분수가 소수점으로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실제로는 이 분수보다 더 크다라고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수학이니까 의미 있게 한번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목 상태가 살짝 좋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